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9월부터 이동평균선에 관해서 아주 깊은 고찰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 대가들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정말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팔고 시장을 떠났으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거라고 말하는 영상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195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가 S&P 500을 2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과 적립식 투자하는 전략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전략들의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는 백테스트를 돌려볼까요? 먼저 우리가 S&P 500을 얘기할 때 20년 동안 이 정도 수익률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저는 과연 누가 20년 전에 S&P 500 지수를 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처럼 강제로 하지 않는 한 말이죠. 매수 후 보유는 특정 시점에 내가 가진 어느 정도의 돈으로 매수한 뒤 장기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는 그래프처럼 1900년에 100달러를 S&P 500에 투자하고 기다렸다면 2024년에는 13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30억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124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현금화한 다음에 인생을 즐길까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최대한 인내심을 가졌다고 가정하고 20년 뒤 매수 후 보유의 평균 수익을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1950년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후 20년이 지나 1970년에는 그 돈이 얼마나 불어났을까요? 1951년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1981년에 얼마나 이익을 보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가면 2003년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2023년에 어떤 수익을 올렸을지 궁금해지죠? 2004년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2024년 바로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각 연도별로 20년을 기다린 뒤 그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투자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왔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적으로 343%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1980년대에 투자한 뒤 2000년 닷컴 버블 때 수익을 실현했다면 무려 1275%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던 1970년대를 거쳤다면 72.97%의 최소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했다면 평균적으로 4억 4천만 원으로 자산이 불어납니다. 물론 10억을 투자했다면 평균적으로 44억을 얻는다는 의미지만 당장 10억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는 적립식 투자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당장 커피 살 돈도 없고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는데요. 물론 배당금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적립식 투자는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Dollar Cost Averaging DCA 방식입니다. 제가 S&P 500, 나스닥 100, 반도체 ETF들을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제 매일 20년 동안 적립식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고 수익률을 비교해볼까요? 이번엔 수익률이 반이나 줄었네요. 당연합니다. 수익률을 확인하는 순간까지 매수를 하니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평균 수익률은 132%이고 최대 수익률은 455.8%이며 놀랍게도 최소 수익률은 마이너스 3.9%입니다. 이때는 1974년 채권이 엄청나게 강했을 시기였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평균적으로 2억 3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매도할 때 First in, First out FIFO 방식으로 먼저 매수한 걸 순차적으로 매도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신의 선이라고도 불리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매수 매도하는 전략을 백테스트 해볼까요? 많은 트레이딩 대가들은 2022년 하락장이 오기 전에 주식이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많은 포지션을 미리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15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했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하락장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주식이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한번 떨어지면 다시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200일의 주가의 평균을 낸 선이 하락 추세를 보인다면 이미 상승 모멘텀이 끝나고 매도세의 승리로 매도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다는 이동평균선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까요? 여기에 표는 2003년에서 2023년까지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백테스트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총 수익률은 169%이고 나쁘지 않았지만 트레이딩을 78번이나 했는데 적립식과 차이가 없다면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니죠. 트레이딩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적립식이나 매수 후 보유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 대비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1950년부터 돌린다면 평균 수익률은 330%로 매수 후 보유 전략과 비슷하고 최대 수익률은 823%, 중간값 수익률은 293%로 매수 후 보유 전략의 결과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전략과 열심히 트레이딩한 전략의 결과가 비슷하다면 별로죠. 이제 세 전략의 평균값과 중간값을 비교해 볼까요? 매수 후 보유 전략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그 다음이 이동평균선, 마지막으로 적립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적립한 돈을 20년 뒤에 찾고 10년 뒤에 적립한 돈을 30년 뒤에 찾는다면 결국엔 매수 후 보유 전략과 같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는 S&P 500의 투자 방법으로 적립식 투자를 고수하고 그냥 매일 적립식으로 사겠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주식을 트레이딩할 때는 영원히 성장하는 기업은 없고 영원히 우상향하는 개별 주식은 없으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탈출하는 시그널을 항상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